자, 저희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요, 경제 코멘트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소장님과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 1년을 맞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기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여당은 이번 발표를 통일 대박에 이어서 경제 대박이라고 아주 호평을 했고요. 야당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장님은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내 판단에는 이 3개년 계획은 경제 절대로 못 살려요. 오히려 경기를 추락시킬 정책들만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는데 뭐 창조경제란 말 용어 좋죠. 과거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 경제를 번영시키자,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보자 해서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이 먼저 앞장을 서서 경제 번영을 이룩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뻔하죠. 경기가 살아나려면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은 언제 투자를 해요? 언제 생산을 늘리고 언제 고용을 늘리냐고. 경기가 호조일 때. 그러니까 경기를 호조로 만들어 놔야 과학기술도 경제 성장을 촉진을 시켜요. 만약에 경기가 부진할 때 과학기술 투자를 했다? 설비 투자 과잉이 일어나고, 설비 투자 과잉이 일어나면 그 투자했던 기업들 다 망해요.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창조 경제를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창조 경제를 먼저 얘기해요. 그 밖에 여러 정책들도 목표만 있어요. 수단이 없어요. 목표를 앞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잘 쓰는 건 목표잖아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돈 잘 버는 수단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장밋빛 청사진이면 좋지. 그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시킬 수단이 어디에도 안 보여요. 뭐 창조경제 내세우는 거 그것도 목표란 말이에요. 경기가 호전돼야 과학기술 투자도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창조경제 내용에 벤처산업 육성이 들어있거든요. 과거 DJ 정부 때 벤처산업이 경기를 어느 정도 살려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나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때와 같은 벤처산업 육성이 경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때 대실패를 했죠. 이게 메디슨 등등 우리나라에서 기사형 같은 신흥 기술 기업들, 첨단 기술을 앞세웠던 그 기업들 지금 존재도 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설비 투자가 왕창 늘어났죠. 수요가 안 늘어요. 수요가 늘어나 있어야 생산이 늘어나도 그게 수용이 돼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김대중 정부에서 엄연히 벌어졌잖아요. 스웨덴에는 경제정책분석청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정책 중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느냐 부정적인 효과를 냈느냐를 다각적으로 치밀하게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또 반영을 해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정책들은 다 기각을 해요. 왜 그런 분석청이 필요하냐면 경제 현실에서는 희한하게도 그럴듯하고 바람직하고 아주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결과는 나빴던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어요. 그럼 지금 경제 정책 그 창조경제 내용으로 들어있는 벤처산업 육성이 오히려 지금 부진한 경제를 오히려 더 후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보나 마나 뻔해요. 그래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니 박정희 정권에서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입에서 가발산업 적극 육성했더니 3년 안에 가발기업들 다 도산했잖아요.
합한 산업 적극 육성했더니 잘 나가는 합한, 그때는 재벌이었어요. 합한 기업들이 다 조산했잖아요. 중화공업 적극 육성했더니 막 싹을 틔우고 하던 중화공업 업체들 괴멸 지경에 가잖아요. 그거 국민의 혈세를 다 집어넣어갖고 연명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기업들한테 시드머니까지 줘가면서 야 니들이 좀 이게 좀 가져가 사정사정해서 기업들한테 떠맡겼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그때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한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급 과잉은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일어나면 공황이 일어나요. 부분적으로 일어나면 그 도산 사태가 일어나요. 역사에서 너무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례들을 외면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다 치고, 소장님께서 평소에는 그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걸로 공공 부분의 개혁을 역설하셨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공 부분 구조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할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좌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려면 잘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항생제도 병균을 박멸시킬 수준까지 투약하지 않으면 병균의 내성만 키워요. 그래서 어떤 약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 와요. 공공은 계획을 하면 진짜 제대로 해야죠. 김대중 정부가 단군율의 최대 난리라는 그 환란을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것도 공공부문을 무려 20%나 위축을 시켜요.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돼. 안 하면 말고. 흐지부지 지금 부채 줄여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2.8%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100위권 밖이에요. 우리 성장률 순위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경제난을 절절히 그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지난해 경기 부진이 그렇게 극심했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 기반을 다진다는 이야기 자꾸 나오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기반이 뭐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소위 말해서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그 기반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금 누가 세우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그거 쉽게 무너져요. 그거 안 돼요.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2.8%밖에 못했는지. 그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 경제가 지금 잠재 성장률 나중에 이제 한번 얘기 좀 합시다. 뭐 잠재 성장률 2%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냐? 지난해 분기별로 4% 넘었던 때가 있잖아요. 뭐 그때 야 경기 과열이다 혹은 경기 과속이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4% 뭐 5% 성장해도 경기 부진 잠재 성장보다 더 낮게 성장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소위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게 이 계획을 세웠던 정책 당국자들이 면피를 할 수 있는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그 구멍들을 여러 군데다 지금 박아놨어요. 잠재 성장률 이야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이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경기가 부지는 건 잠재 성장률이 낮기 때문 아니냐? 이제 다음 시간에 가계부채 얘기하는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냐?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다음에 한번 얘기합시다. 그러시죠. 다음 시간에는 가계부채 얘기하고 또 그러면 경제가 지난해 왜 그렇게 저성장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